여기서 궁금한 것은 어느 것을 인정해야 되느냐. 검찰 수사에 들어갔을 때 그 나오는 기사들은 내가 뭐 뇌물 먹으려고 대통령을 했느냐.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어느 부분을 인정해야 되는지. 그거야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하셔도 되겠죠. 네. 근데 네.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이제 안종범 수석을 통해서 일을 하신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범죄들을. 네. 그럼 안종범 수석이 어떤 지시를 하셨는지. 왜냐면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아서 제가 수첩에서 어떻겠습니까? 나오니까 그런 걸 하셨는지. 또 어떤 경우는 또 박 전 대통령께서 직접 회사 브로셔를 준 걸로 돼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 안종범 수석의 말에 의하면 과연 그런 것인지 아닌 것인지 만약에 직접 주셨다면 어떤 마음에서 산 것인지 그것에 이제 그거는 인정하고 들어가되 다만 법률적으로 나는 무슨 뭐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다. 라든지 뭐 다른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A라고 그러는데 혼자서 B라고 그러면 이분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그 판단은 이 변호사들이 해야 됩니다. 10만 페이지 정도 되면요. 열심히 읽어보면 이런 사실들 관계는 우리가 부인하면 승산이 있다. 요거는 승산이 없다는 게 판단이 쓰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조언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소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말씀 안 듣고 우리 최 변호사 우리 최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네. 심기 관리만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전략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네.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저는 청와대에 있을 때는 좀 구름 위에 있었다. 네. 이 어떤 지고지순한 나는 현상 세계와는 다른 구름 위에 살고 있었다라고 본다면 지금 이제 삼성동으로 어쨌든 대통령 지위에서 파면돼서 돌아온 이후는 땅으로 내려왔거든요. 네. 몸은 땅으로 내려왔는데 머리는 아직도 땅에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고 과거에 제가 전직 대통령 아들들 구속되는 거 관련해서 재판 이 검찰 조사받는 과정에 가까이서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요. 아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제가 드린 건데 예를 들면 혐의가 10개가 있습니다. 검찰에서 예를 들면 수사할 수 있는 혐의가 10개가 있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중간에서 이렇게 적절하게 전략을 짜고 해서 이 중에 가지를 치는 거죠. 이렇게 이 3개 부분 좋다 우리가 인정하겠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혐의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뭐 덮어두거나 형량을 굉장히 좀 혐의를 낮게 처리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왜냐하면 검찰도 수사를 했는데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제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런 적 없다 뭐 하여튼 100% 부인해 버리니까요. 네. 이게 어떤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 빼고 나머지는 다 안종범 전 수석이나 뭐 무슨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나 아니면 뭐 정호성 전 비서관이나 여기 녹취록, 다이어리 다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다 있는데 본인만 100% 부인하면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럼 계속 부인하십시오 하고 그냥 원칙대로 청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저는 스스로 박 전 대통령이 그걸 상당히 전략 전술을 대단히 잘못 그러니까 수사나 측면이 재판은요. 네. 변호사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굉장히 힘드시더라도 10만 페이지 되는 다 읽어보실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요약한 걸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 이게 왜 죄가 되나요? 그런 것도 의문도 가져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인이 생각하는 범죄와 그다음에 우리 법률에서 정하는 범죄가 좀 개념이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뭐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은율로 하셔야지 김 변호사 이렇게 하고 잘하세요. 이렇게 지셔야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 경험에 의하면 저도 예전에 한 10만 페이지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가진 재판을 했는데 이분이 외국인이었어요. 네. 우리말을 못합니다. 네. 그거 다 번역해서 그분이 공부했어요. 아니, 우린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읽어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변호사한테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네. 본인만 알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무슨 행동했는지 본인만 아니까 본인이 찾아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공부를 해 가셔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야 억울하게 당하는 걸 막을 수가 있죠. 근데 공부도 안 하고, 변호사들 열심히 하세요. 할 길이 있습니까? 네. 안 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네. 조서 쓴 것은 7시간 동안 아주 꼼꼼하게 그렇죠, 고쳤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얘기를 대목이. 나오는 그러니까 거군요. 말씀하신 것만 꼼꼼히 제대로 된다 안 된다 네. 보셨는데 그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 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증거라고 뭐 녹취록이나 수첩이 있다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는지 네. 그걸 봐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무조건 모른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되거든요. 말씀하신 그 대목이 네. 자기 세계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게 내가 말한 것을 이 상대방
검사가 제대로 적었는지를 우리가 이걸 첨삭이라고 하죠. 네. 첨삭을 한 거예요. 7시간 빨간 펜. 동안. 네. 근데 이게 큰 흐름은 별로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패착이 된 거예요. 네. 아까 이 소국장님 말씀 들으면서 잠시 엉뚱한 상상을 했는데 아침마다 매일 7시 반에 들어가는 머리와 메이크업을 해주는 정씨 자매 이분들이 좀 안 들어가면 박 전 대통령이 올린 머리를 안 하면 좀 생각이 바뀌려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심적인 질문이셨어요.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부인해야 전략이 그럼 지금과 다르게 좋은 것이냐. 네.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이미 다 진실을 말하겠다고 자술한 사람들이 모든 손가락이 박 전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어요. 네. 가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김종 전 차관 다 대통령의 지시였다. 심지어 대통령은 난 정유라를 어릴 때 보고 모르는데 네. 그때 이름은 정유현이었고 정유라인지도 몰랐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김종 전 차관은 대통령이 직접 정유라처럼 끼 있고 재능 있는 선수를 강력하게 지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다. 이런 충격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배치되잖아요. 네. 그리고 같은 팀이잖아요. 청와대네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배제해 나갈 것이냐 이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회피한 결과 네. 마지막에 다 몰려온 것들을 한꺼번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이걸 선을 긋는다면 저는 하나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 지금 두 가지가 하나에 뭉쳐 있는 것이 대통령이 권위, 위세에 의한 강요를 한 것이냐. 삼성 이재용 네. 부회장에게 아니면 대가를 들어주고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냐. 뇌물죄가 훨씬 형량이 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은 강요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삼성이 대가를 요청한 적은 없었고 조금 체육 발전에 내가 몸이 달아있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든 재원을 좀 하려고 대기업을 좀 압박을 했다. 네. 강요라고 느꼈을 수는 있다. 그럼 강요죄를 시인하는 게 되잖아요. 그럼 뇌물을 피해가고 삼성을 살려주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전략적으로 본인은 난 강요도 한 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뇌물로 가버리는 거죠, 도로. 악순환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신이 끌어안을 죄를 결정해야 되는데 한 톨도 자신의 죄를 끌어안을 생각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더 중죄를 크게 인정해버리는 흐름으로 가는 것이다.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부인할지를 본인이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다 얽혀 있어요. 네. 직권남용, 뭐 강요냐 뇌물이냐, 그 외에 기타 등등 지시한 내용들, 공무상 기밀 누설, 이게 지금 엉켜 있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뒤엉켜 있습니다. 13가지 혐의가 별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은 대통령이라는 매우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휘둘러서 무소불위의 일들을 저지르다 보니 어찌 보면 합법과 위법, 심지어 위헌의 경계까지를 넘나든 것 아니냐. 최순실의 존재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시녀가 나 모르게 일을 다 저질러버렸다. 나중에나 알았다. 그럼 이게 또 국정을 안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권한을 줘버린 거네, 최순실에게. 그래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니 이걸 썰어내는 것은 지금부터 고민하기에는 너무 뒤늦은 후회가 되지 네. 않겠느냐 안타깝습니다. 제가